356번 원소 개수가 3개인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B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43개네. 그지? 집합 B의 원소에 포함돼 3개의 원소를 뽑아주면 되지. 43개. 답이 4개. 자, 362번. 자, 집합 A는 A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11을 원소로 가지고 집합 B는 2제곱 마이너스 5랑 3을 원소로 가질 때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 그 원소의 구성이 일치한다는 거지. 그지? 두 집합 A, B의 원소의 구성이 일치한다.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2A가 반드시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겠다. B제곱 빼기 5는 반드시 11이 돼야겠지. 아니?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2A는 3에서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이 여기지.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마이너스 1이랑 3 나와. 자, 그리고 B제곱 빼기 5는 11에서 B제곱이 16이지. 그래서 가능한 B의 값이 4랑 빼기 4 나오지. 자, A 플러스 B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A도 최대값을 가지고 B도 최대값을 가져야 되지. 그럼 A, B의 각각의 최대값을 더해주면 답이 10이다.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두 집합 A, B의 원소의 구성이 일치해야 된다. 집합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집합 A도 가져야 되고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집합 B도 가져야 된다. 맞지? 자, 넘어가서 자, 364번 볼까? 364번.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개. 자, 128은 2의 7제곱이지.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는 말이야? 7개라는 말이겠지. 자, 그리고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31개. 그럼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32개씩. 자, 32는 2의 5제곱.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라는 말이야. 자, 문제에서 A랑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2지. 이해되니? 오케이? 질문해? 봐봐. 아까 우리가 원소 개수 구하는 거,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한번 했었는데, 자, 1, 2,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 부분 집합이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몇 개? 2개지. 2라는 원소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3이라는 원소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2가지씩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를 3번 곱해서 8개. 네? 원소 개수가 3개일 때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이지. 그럼 역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7제곱개. 원소 개수가 몇 개? 7개라는 거지. 자,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개. 원소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5개. 진부분 집합은 뭐야? B가 아닌 B의 부분 집합의 개수. B를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가 31개지. 그럼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B를 포함해서 32개지.
그래서 원소 개수가 5개. 되지? 자, 그 다음에 367번. 67번 풀어보시죠. 거의 다 했다. 자, 67번. 자, 67번 풀고 68번 풀어. 67, 68. 아, 367번. 집합 X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X는 일단 전체가 A가 아닌 A의 부분 집합이니까 A의 진부분 집합이지. 맞아. 자, 일단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보면 2의 5제곱겠지. 진부분 집합이니까 자기 자식 한 개 빼주고, 문제에서 공집합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인 경우 한 가지도 빼줘야지. 답이 몇 개? 30개. 되니? 그리고 368번. 368번 집합 X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368번에 등장하는 집합 X 역시 A가 아닌 A의 부분 집합이니까 A의 진부분 집합이지. 그치? 자, 근데 그 집합 X는 1이랑 2는 반드시 원소로 포함한대. 자, 그럼 X는 1이랑 2는 반드시 원소로 포함해야 되지. 남은 원소 36, 98은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맞아? 그 남은 원소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몇 가지씩 있어? 아, 2가지씩 있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 따라서 집합 X의 개수는 2의 4제곱. 근데 진부분 집합이니까 A를 제외해서 답이 15개다. 이해되니?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선택권이 한 가지인 거지. 포함한다. 남은 원소 36, 98은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니까 선택권이 두 가지씩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일단 2에 내재볼게. 이제 진부분 집합이니까 A를 빼줘야지. 일단 오케이? 아, 374, 376, 74, 76. 어디다 있다? 이제 돼? 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나오네. 조합으로 풀면 조합을 한번 풀어볼까? 나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남은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포함 한 개 포함할 수도 있고, 두 개 포함할 수도 있고, 세 개 포함할 수도 있고, 네 개 포함할 수도 있지. 근데 네 개 다 포함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A가 돼버리지. 이거는 답이야. 자, 근데 봐봐. 아까 자 4시 0부터 4시 4까지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이게 4제곱 나온다고 했지. 여기다가 1을 뺐으니까 15지. 그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유형이 좀 중요한 유형이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 좀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도형의 방정식이 아마 문제가 꽤 많을 거야. 문제에서 AK를 어떻게 정했니? AK 짝수에 있는 원소가 K 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정했지. 자, 그러면 A1은 뭐인 거니? 짝수인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 개수. A2 짝수인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 개수. 짝수인 원소가 세 개인 부분 집합 개수지. 자, 지금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중에 짝수인 원소는 7가지밖에 없지. 2, 4, 6이지. 자, 그럼 짝수인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일단 2, 4, 6을 다 포함해야 되지. 그치? 남은 원소 1, 3, 5, 7은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한 선택권이 몇 가지씩이야? 두 가지씩. 2의 4제곱. 되니? 짝수인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일단 짝수인 원소 2, 4, 6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남은 원소 1, 3, 5, 7은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남은 원소에 대한 선택권이 각각 두 가지씩.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5개. 오케이? 자, 짝수인 원소가 두 개의 부분 집합 개수는 일단 그 부분 집합에 포함될 짝수인 원소 두 개를 뽑아야 되지. 그 방법에서가 3C2가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짝수인 원소 중 부분 집합에 포함될 두 개의 짝수인 원소를 뽑는 방법의 수 3C2가지지. 남은 원소 1, 3, 5, 7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두 가지씩.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이해되지? 같은 방법으로 A1은 3C1 곱하기 2의 4제곱. 그러면 2의 4제곱을 묶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이지. 해가 되니? 자, 3C0부터 3C3까지 합이 얼마라고? 2의 세제곱. 얘는 2의 세제곱 빼기 1이지. 7 곱하기 2의 대제곱 112. 그게 저기서 여기 있는 문제만 완벽하게 소화하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376번. 자, 집합 A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를 MA라고 정의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얘는 몇이니? 1이지. 요 집합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 1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집합 B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그 집합의 집합 B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MX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능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그지?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가 4가 될 수가 있고 5가 될 수가 있고 6이 될 수가 있겠네.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구해야겠지. 맞아? 자, 가장 큰 원소가 4라면 4는 반드시 포함해야지. 4보다 큰 원소는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장 큰 원소가 4가 돼야 되니까. 맞아? 자, 남은 원소 1, 2, 3에 대해서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한 선택권이 두 가지씩 2의 세제곱게. 네? 자, 가장 큰 원소가 5인 경우는, 자, 5는 반드시 포함하고 5보다 큰 원소인 6은 포함하면 안 되지. 남은 원소 1, 2, 3, 4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각각의 원소에 대한 선택권이 두 가지씩 2의 내제곱게. 네? 지금 돼? 자, 가장 큰 원소가 6일 때는 6은 반드시 포함하지. 남은 원소 1, 2, 3, 4, 5에 대해서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선택권 두 가지씩 2의 5제곱게. 이거 다 더하면 답니다. 이해돼? 자, 378번. 번 378번, 380번 풀어볼까?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X에 속한다. 그 말은 X가 A의 원소 A, B, F를 반드시 원소를 갖는다 이 말이지.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X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된다. 정답.
네, 380번 보시게요. 380번에 별표 하나 쳐뒀잖아. 자, 378번 먼저 보면, 자,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모든 원소가 X에 속하고, 따라서 X가 집합 A의 원소 A, B, F를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지. 자, 그리고 X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X에 속하는 모든 원소 역시 B에 포함되지. 그럼 집합 X는 B에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원소로 포함할 수 없지. 문제에서 가능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X는 A 원소 A, B, F를 반드시 포함하고 문제 조건에 따라 D는 포함하지 않지. 남은 원소 C, E에 대해서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 선택권이 두 가지지. 이해 제곱 답이 4개. 이게 알겠지? 자, 오늘 380번 가본 조건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 낙원 조건, 이 낙원 조건이 조건이네.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24도 A의 원소이다. 자, 어떤 조건식을 읽었는데 그 조건식의 해석이 잘 안되면 혹은 잘 와닿지 않으면 직접 1의 값들을 대입해서 그 조건식을 구체화시켜. 자, X다리 한번 1 대입해볼까? 그럼 이렇게 되지. 1이 A의 원소이면 1분의 24도, 즉 24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지. 1이 A의 원소가 되는 순간 24도 A의 원소가 된다. 자, 그럼 이제 24를 원소로 가지니까 X자리에 24 대입해보면 24를 원소로 가지면 1을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되지. 24를 원소로 갖는 순간 1을 원소로 갖는다. 돌고 돌지. 이해되니? 항상 함께 가져야 될 원소 쌍이네. 1이랑 24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X자리 2 대입해볼래? 2가 A의 원소이면 12도 A의 원소이다. 2를 원소로 갖는 순간 11을 원소로 갖는다. 11을 원소로 가지기 때문에 2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11을 원소로 갖는 순간 2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2랑 12 항상 함께 가져야 될 원소 쌍이지. 이해되니? 자, X가 3이면 3이 A의 원소이면 8도 A의 원소이다 가 되지. 3을 원소로 갖는 순간 8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8을 원소로 갖는 순간 3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돌고 돌지. 함께 가져야 될 원소 쌍이다. 3, 8. 이해되니? 자, X가 4면 4가 A의 원소이면 6이 A의 원소이다. 4를 원소로 갖는 순간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6을 원소로 가지면 4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돌고 돌지. 4랑 6 역시 함께 가져야 될 원소 쌍이다. 자, 이번에 X자리에 5 대입해볼래? 이렇게 되지. 5가 A의 원소이면 5분의 24도 A의 원소이다. 이거 돼야 돼.
이거 안 된다. 가번 조건에 위배지. 모든 원소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연수로 안 나오지. 무슨 말이야? X에는 24의 약수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따라서 집합 A는 1이랑 24의 원소쌍을 원소로 포함하거나 2랑 12의 원소쌍을 원소로 포함하거나 3이랑 8의 원소쌍을 원소로 포함하거나 4랑 6의 원소쌍을 원소로 포함하겠지. 이해되니? 이 각각의 원소쌍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씩.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두 가지씩 나오지. 그래서 2의 4제곱 16개씩.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너무 한 개를 빼서 답은 15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 원소 쌍표현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안 되지? 어디 안 되지? 24의 수를 다 하는 거 원소리다. 24의 극도 보자. 1, 2, 3, 4, 6, 8, 10, 24. 근데 1을 가지면 24도 가져야 되고 24를 가지면 1도 가져야 되니까 1이랑 24는 항상 함께 가져야 될 원소쌍이지. 1을 가지면서 24는 안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같은 이유에서 2랑 12도 함께 가져야 될 원소쌍, 3이랑 8도 함께 가져야 될 원소쌍, 4랑 6도 함께 가져야 될 원소쌍이지. 각각을 그래서 한묶음으로 생각해주면 돼. 한묶음. 마치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웃하는 두 대상처럼. 자, 그럼 이 각각의 대상을 우리가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 각각의 대상에 대한 선택권이 몇 가지씩 나와? 두 가지지. 그래서 2의 4제곱. 그래서 16개인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5개.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82번. 요거 좀 중요하다. 이거 집중하면 이거 좀 집중해야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완전 집중. 자, 일단 문제 읽어볼래? 문제에서 SX가 뭐라고 했어? X의 모든 원소의 합. 이때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모든 SX의 합을 구하래. 모든 SX의 합을 구하래. 자, 일단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으로 1은 원소로 포함하지 않고 3은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지. 그치? 자, 모든 SX의 합을 구할 건데 그냥 더하기가 너무 막막하지.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보다 효율적으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한 거지. 각각의 원소별로 등장하는 횟수를 구해서 그만큼을 뭐 해주자? 곱해주자. 그만큼을 곱해서 더해주자. 각각의 원소별로 더해지는 횟수를 구해서 그 횟수만큼을 곱해서 모두 뭐 해주자? 더해주자.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서 자 2는 총 몇 번 등장할까?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등장하겠지. 자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2의 세제곱. 그럼 2는 2의 세제곱번 더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3은 몇 번 더하게 될까?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하게 되겠지. 자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2의 4제곱개. 자 4는 몇 번 더하게 되겠어?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5도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6도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더하게 되겠지. 이 전부를 다 더하면 답이다. 이 아이디어를 좀 알아야 돼. 이거 이해되니? 다시 그냥 모든 SX의 합을 구하기에는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 거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지. 각각의 원소별로 등장하는 횟수를 구해서 그만큼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자. 2가 등장하는 횟수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등장하겠지. 2의 세제곱. 2는 2의 세제곱번 더해주면 된다. 3은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등장하겠지. 2의 4제곱번. 3은 2의 4제곱번 더한다. 4도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등장하겠지. 2의 세제곱번. 4는 2의 세제곱번 더한다. 얘도 2의 세제곱번. 얘도 2의 세제곱번. 네? 그럼 이거 더할 때 공통인수 2의 세제곱으로 묶어. 2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묶어. 6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3